자, 제가 3년 전에 요 똑같은 데서 좀 무리수를 둔 적이 있어요. 그때 꽤 거의 한 8시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그 8시간 강의 제목이 From Relativities to Strings라는 제목으로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키아스도 유튜브 계정이 있거든? 물리학부 유튜브 계정?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지금 3년째 고정이 돼 있어. 뭐 특별히 좋아서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뒤로 담당자가 새로운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어, 거기 보시면 1, 2, 3, 4가 있는데 4번에 마지막 30분 동안 무리수 중에 무리수를 투척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풀어서 5시간에 걸쳐서 요번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때도 투덜거렸지만은 뭔 놈의 상대론과 촉근 이론을 6시간 만에 하냐고. 양자장론과 촉근을 5시간에 하는 것도 별나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는 있어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앞에 이야기들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양자장론에 대한 거를 학교에서 혹시나 양자장론을 배울 거나 혹은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쓰는 책들이 다 입자물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쓴 책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이제 응집물리 이론하는 유명한 분들이 쓴 게 몇 개 있긴 한데, 어, 거기는 조금 나은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파인만 다이어그램 그리고 인테그랄 하고 다이버전스 나오고 다이버전스 빼고 뭐 이런 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히스토리컬리 그게 맞아. 근데 우리가 상대론도 그렇고 양자장론도 그렇고 양자역학도 그렇고 책을 보다 보면 거의 항상 히스토리컬한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강박이 항상 보여. 양자역학 책을 보시면 요즘 책은 안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제가 한 10년, 20년 전까지 보던 책들을 보면은 꼭 그 보어 아톰에서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19세기의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 토픽을 이해하는데 그닥 도움이 안 돼. 왜냐?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 20세기 초반에 있는 자이언트들이 갖고 있던 것보다 사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 거잖아요. 10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뷰포인트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이상하게 책들은 그걸 반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영을 하면 안 팔린다는 얘기겠지? 제가 반영을 안 한 책을 2권을 지금 쓰고 있는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없어요. 히스토리컬한 파트가 아예 없어. 그래서 전혀 안 팔릴 거라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고는 있는데, 그런 책이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내일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세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양자장론 근처에 가본 사람들은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항상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리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다기보다도 애티튜드가 조금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난 한 50년 전 1970년대 초반 이후로 그 애티튜드가 잘 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양자역학 책이 항상 19세기로 가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상대론을 배울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굳이 아인슈타인의 엘리베이터를 알 필요가 없거든.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블랙홀을 디라이브하고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쓰고 중력파를 이해하는데 아인슈타인의 그 이야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은 그게 필요했어. 왜냐? 자기가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업데이트된 뷰포인트를 또 같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리학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치려는 생각으로 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학부생이니까 아직 양자장론을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하지만 일부는 아마 양자장론을 배우게 될 건데, 양자장론 배우게 돼서 스탠다드 코스를 듣더라도, 아, 이 책에 있는 이 애티튜드가 전부 다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에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5시간 한 걸 가지고 그걸 대체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치라기보다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완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라는 취지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 하면 양자장론이라는 체계가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체계가 뭐 양자역학 책 처음을 하면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 이야기를 하고 웨이브 펑션 콜랩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입자 파동 이중성 이야기를 해야 되고 컴플리멘터리티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쭉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과연 이네비터블 한 것이냐? 그것도 약간 좀 아닌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 하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이 완전히 100% 분리된 거가 아니라는 거는 약간 감이 오잖아요.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어떤 특정한 극한에서 구현되는 게 고전역학일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로 양자역학은 양자장론에 의해서 구현됐을 어떤 훨씬 더 수학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긴 하겠지. 하지만 그거의 극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최소한 학부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은 원파티클하는 거잖아. 양자장론은 멀티파티클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 근데 멀티파티클이란 말이 약간 미슬리딩한데 하여튼 무언가 양자장론이라는 게 있고 그거의 극한으로서 원파티클 극한으로서 디라이브가 되는 걸 거야.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현대 물리의 정수는 양자역학이 아니야. 양자장론이고 그 양자장론에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는 오랜 길이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이해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한 강의가 유튜브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3번째 강의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고전역학이 양자역학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강의를 거기다 다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왜 쓰게 됐는지 혹시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슈레딩거의 원래 첫 페이퍼를 봤다거나 음, 잘 안 들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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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토리가 거기 있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네, 키워드 하나만 던져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3번째 강의에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면 보세요. 해밀턴 자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역학의 대학원 책의 맨 뒤에 가면 나오는 게 해밀턴 자콥이야. 해밀턴 자코비야.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해밀턴 자코비의 어떤 의미에서 이네비터블한 그 넥스 스텝일 수밖에 없고 거꾸로 말하면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해밀턴 자코비로 재포뮬레이트된 고전역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양자장론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기회가 있으면 여기서 양자역학은 어떻게 꺼집어내는 걸까? 스스로 한번 질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래요. 그걸 여기서 할 생각은 없어. 못해요. 어, 그럼 양자장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멀티파티클 퀀텀 미케닉스를 써놓고서 그 파티클의 개수를 무한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적당한 극한을 취하고 그거를 하면서 세컨 퀀타이제이션이란 말도 하고 그러거든.
어, 그렇게 갈 수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경로적분이라는 말은, 경로적분은 요즘 이제 책들에 많이 나오잖아. 학부 양자역학 책에도 단원 하나쯤은 있잖아. 그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대신에 무언가를 적분을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물리적인 양을 끄집어내는 게 경로적분이고 그 경로적분을 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디라이브 할 수도 있고 그 경로적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해밀턴 자코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슈레딩거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경로적분은 파인만이 만들어낸 거니까 한 20년 뒤 얘기잖아, 슈레딩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할 때 히스토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를 얘기해주는 가장 좋은 얘기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경로적분을 먼저 그 포뮬레이션을 이해하면 거기서부터 슈레딩거가 나오는 것도 보이고 고전역학이 나오는 것도 보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적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적분을 할 건데, 아이고, 내가 이게 어깨가 부상을 당해서 잘 될지 모르겠다. 자, 가우시안 인테그랄이죠. 얼마예요? 스퀘어 루트 2파이죠. 수리 물리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야. 요거를 제곱을 하면 당연히 제곱이죠. 제곱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짓을 할게요. 똑같은 거죠.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x라고 부르고 한 번 하든 한 번에 하든 상관없잖아.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 제곱이니까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이래놓고서 조금 다른 짓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2파이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조금 트위스트를 가할게. 더 이상 가우시안이 아니죠. 그죠? 이거 적분을 할 수 있나? 어, 나는 못하지만 매스메티카는 잘해. 챗GPT도 잘하겠지? 매스메티카를 품고 있으니까. 어, 엡실론에 대한 일반적인 그 함수의 형태로는 난 잘 모르겠는데 엡실론 자리에다 숫자를 집어넣고 적분을 하라고 시키면은 숫자들을 토해내요. 그래서 볼게요. 엡실론이 1이면 엡실론이 0부터 합시다. 엡실론이 0이면 그냥 제자리죠. 2파이죠. 2파이는 얼마인가요? 3.14니까 6.28 어쩌고 저쩌고지. 엡실론이 0.001이야. 계산을 한 10년 전에 내가 시켜봤던 거. 6.28 005 따따따. 엡실론이 0.01이면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다음 엡실론이 0.1이에요. 많이 달라지겠죠? 0.02068이야. 엡실론이 1이면 4.96145 따따따. 뭐 빤히 보이죠? 엡실론이 커지면은 엑스포넌트가 그러니까 서프레션이 더 많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이 바보 같은 거를 투 스텝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거를 x 인테그랄을 놔두고 y 인테그랄을 내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dx 남아 있고 요거 남아 있죠? dy 이렇게 되겠죠? x를 숫자라고 생각하고
y 인테그랄을 먼저 해버리면 얘는 얼만큼이 나올 거냐 하면은 2파이 스퀘어 루트 스퀘어 1 플러스 엡실론 x 스퀘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놈을 다시 스퀘어 루트 2파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다 이퀄러티죠, 지금까지. 그리고 매스매틱할 때 적분하라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한번 해준 다음에 EX 적분을 하라 그러면 더 기쁘게 하겠지? 아마 내가 그렇게 했겠지? 그러면은 y 로그 엡실론 x 스퀘어 적분 두 개가 있는데 적분 한 개로 바꿔쳤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매스매티카에 넣고 해 그러면은 이 숫자들이 나올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엡실론이 작으면 다음과 같은 요행을 바랄 수 있어. 어떤 요행을 바래? 이 로그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 그러면은 요 로그는 엡실론 x 스퀘어 더하기 따따따가 있겠죠. 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숫자가 뭐지? 2분의 1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오케이? 만약에 내가 엡실론이 충분히 작다는 말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 버립시다. 얘만 남겨봅시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두고 보면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거지만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어프로치메이션을 하면은 엑스포넌트가 바뀌는 게 요만큼만 바뀌지. 가우시안 인테그럴로 되돌아오죠. 엡실론이 하는 일이 x 스퀘어 앞에 있는 숫자를 점점 키워주는 거니까 역시 여기에서 봤듯이 인테그랄의 값을 점점 줄여줄 거야.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 바보짓 짓을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를 제가 옛날에 해놓은 걸 적어 볼게요. 여기야 당연히 2파이 그대로인 거고 6.28005 이 뒤쪽이 달라질 거고 6.25200 벌써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6 5.99078 4.44288 뭐 예상했듯이 엡실론이 작으면 그럴듯한 근사가 나오지만 엡실론이 커지면 더 이상 그럴듯하다고 하기 힘든 10%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해 보이지 않아요? 논가우시안 인테그랄 예를 들어 내가 매스매티카가 없었으면 내가 저 숫자를 끄집어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런 거 해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쓸만한 어프로키메이션이 하나 나왔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내가 가우시안 인테그를 하는데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m을 붙일게요. 파라미터를 붙일게.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 하면 요 놈이 m이 될 거고 빅 m이 될 거고 이게 될 거야. 그럼 요쯤에 내려오면은 스몰 m이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빅 M이 Y쪽 인테그랄에 있던 이 파라미터가 이 M보다 훨씬 컸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M의 1000배야. 스몰 M의 1000배가 라지 M이야. 그러면은 엡실론이 작다는 말을 내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어. 그치? 어차피 나눠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던 그럴 쓸만한 근사가 나왔네 소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 놈하고 가장 논트리비한 트렁케이션을 한 요 놈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면은 m이라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인테그랄을 했어야 되는 거를 하나의 가우시안으로 치환을 했는데 대신 그거의 코스트는 뭐냐 하면은 내가 파라미터 스몰 m이라고 생각했던 파라미터가 더 이상 스몰 m이 아닌 거야. 이만큼 바뀌는 거야.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 리노멀라이제이션 끝낸 거예요. 정말로. 아이디어는 이게 전부 다야. 리노멀라이제이션에 있는 이야기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은 무언가 인테그랄 A와 B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B라는 인테그랄을 내가 먼저 해도 된다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은 B를 먼저 했어. B를 하면은 뭔가 이런 논트리비한 팩터가 나올 거잖아.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가져가면 물론 좋겠지만 과연 있는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물론 그런 걸 물어볼 때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지.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도 돼요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찔러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거 먹는 거야. 이게 리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26일 날 여러분이 들어봤을 러닝 커플링이라는 거에다 써먹을 거예요. 물론 산수가 훨씬 더 어려운 산수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그 어려운 산수를 하는 것이 그 프로젝트 3번에 있는 이야기인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를 초이스를 한 10명한테는 내 렉처 노트에 답이 이미 다 있어. 따라가기만 되면 내가 그래서 허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잘 알아서들 하세요. 그거 한 10분은. 거기에 있는 거를 제대로 소화해서 제대로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 되긴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리노멀라이제이션에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많은 개수의 무언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내가 부를게요. 여기서 인테그레이션 베리어블의 개수예요. 많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부를 날려버려. 근데 날린다는 것이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를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거를 할 때 무언가 내가 알고 싶은 여러분들 양자역학에서 expectation value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뭐 양자역학에서 expectation value가 별거 아니잖아. 웨이브 펑션 브라켓 넣고 집어넣고 인테그랄 하는 거잖아. 그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떤 웨이브 펑션의 모양을 샌드위치를 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x 스퀘어의 expectation value였어. 그러면은 지금과 했던 걸 다 해도 돼. 왜냐? 이 x 스퀘어가 y 인테그랄에 신경을 안 쓰거든.
y 인테그랄 먼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고 x 스퀘어 y 스퀘어였어. 그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노멀라이제이션은 뭐냐 하면은 잘 들여다보고서 문제가, 물리 문제가 나한테 이거를 묻고 있는지, 이거를 묻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운이 좋아서 요거를 물어보고 있으면은, 아, 신난다. 그러고 대신 이걸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리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혹시 양자장론을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 베어 라그랑지안에 카운터 텀을 넣어서 다이버전스를 캔슬을 하고 어쩌고 이런 말을 배운 사람이 혹시 있으면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히스토리컬한 아티팩트예요. 그런 말들은. 자, 그래서 그 내일쯤 가면 히커널 가서 저거를 이제 양자장론은 이거는 그냥 보통 인테그랄이지만 양자장론에 필요한 거는 소위 펑셔널 인테그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변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은 변수를 즉 사실은 펑션을 마치 인테그레이션 베리어블처럼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양자장론의 시작점일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어 그거 가기 전에 조금 더 이거하고 오소고널하게 비슷한 문제를 하나,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거 Y 인테그랄 한 거를 전개를 해놓고서 얘들 버리자고 그랬잖아. 네, 버려도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라고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M은 이제 잊어먹읍시다.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있었어. 그 다음에 실제 계산할 때는 이 첫 번째 건 가우시안 인테그랄이 일부니까 가만 놔두고 요것들은 또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겠지. 그러면은 해놓고 1 더하기 숫자 있고 이런 걸 할 거야. 근데 이 익스펜션이 인테그란드에는 멀쩡해. 테일러 익스펜션 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해도 되는 일이 맞아요? 여기를 보면 해도 되는 것 같아. 잘 나오잖아. 근데 이게 같은 거 맞아? 두 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x의 2n승처럼 늘어나는 게 나올 거야. 요 텀을 여기다가 인테그랄을 하잖아요. 그건 가우시안 인테그랄이고, 가우시안 인테그랄은 살짝만 바꾸면은 감마 펑션을 정의하는 인테그랄로 바뀔 거야. 그쵸? 감마 펑션을 인테그라이트 하면 뭐가 나와? 팩토리얼이 나와. 감마 펑션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엡실론 n에 감마에 얼마큼이 나오는 거니? n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근데 요 앞에 물론 뉴머리컬 서프레션이 있긴 하지만 n 팩토리얼을 이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시리즈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서블리딩 텀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심토틱 시리즈라고 해요. 수학적인 용어예요. 물리하는 사람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심토틱 시리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요 엡실론에 해당하는 거를 누가 줬어. 그러니까 아비트러리가 아니라
0.001 하고 누군가가 줬어. 그러면은 거기에 옵티마이즈 된 트렁케이션 포인트가 존재할 거. 아, 그러면은 엡실론이 0.0001이면은 다섯 번째 텀까지 킵을 하면 가장 좋은 근사가 나온다. 이게 아심토틱 시리즈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니어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해야 되는 거고, 양자역학이든 양자장로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심토틱 시리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아심토틱 시리즈를 어디서 트렁케이트 하면은 가장 좋은 답이 나오느냐에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컨버전트 시리즈가 아니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수학자들이 한 세기 전에 이미 다 이해를 해 놓은 거야. 우린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장론을 가면 항상 다이버전스란 말이 따라다니는데 그 다이버전스가 다 똑같은 다이버전스가 아니에요. 아심토틱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이버전트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UV 다이버전스란 말도 나오고 IR 다이버전스란 말도 나오는데 그게 다 다른 거다라는 거를 인지를 일단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양자장로는 어려운 거야,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다이버전스는 진짜 어려운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강의에서 그걸 커버를 할 건데 소위 말하는 얼트라 바이올렛 다이버전스라는 거를 유일하게 옛날부터 이해가 잘 안 되다가 50년 전에 켄 윌슨이라는 사람 덕분에 갑자기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 이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 그 나머지에 있는 다른 다이버전스들은 다 다른 종류의 이야기고 대부분 수학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UV 다이버전스만 이해하고 나면은 양자장론이라는 체계가 그닥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목표예요.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입자 물리학자들이 네. 스탠다드 모델을 할때 막 네. 하이어루프까지 계산을 하는 거는 저거가 요게 하이얼룹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옵티멀 프로덕트를 직접 알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실제 계산은 이 하이얼룹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테크니컬리. 사실은 투룹 이상 계산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그게 옵티멀한 트렁케이션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10이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까지 계산을 못 해요. 1번. 두 번째, 실험의 프리시전이 그 계산이 필요할 만큼 프리사이즈하지 못해. 보통 옵티멀한 트렁케이션 포인트가 우리에게 한역보다 훨씬 더 그렇지. 보통은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론들을 잘 갖다 쓸 수가 있.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훨씬 더 고생을 하고 있겠지,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일이긴 하지. 우리가 더 많은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실험적으로. 자, 그래서 UV 다이버전스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UV 다이버전스를 이해하는 게 목표 1이에요. 자, 그래서, 저기를 뒤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퇴근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인테그랄보다 더 간단한 걸 하려고 해요. 뭐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양자장론을 할 때도 이런 거를 볼 때, 주로 이제 이걸 어디서 보냐 하면은, 고체 물리를 하거나, 통계 물리를 할 때 많이 보게 되는 무언가를 하는 게 있어. 그걸 우리가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파티션 펑션인데, 예를 들어서, 고체 물리에서 가장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징 모델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레티스 사이트가 있어. 우리가 아는 금속 같은 거는 사실상 레티스잖아요. 요 X자리에 그 원자 하나씩 박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철을 한다. 철광석을 한다. 그럼 얘가 크리스탈을 만들고 이 자리에
원자가 박혀 있고 이 부분에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는지를 하는 게 고체 물리 이론이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자석이 왜 생기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가장 간단한 모델을 아이젠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 아이젠 모델은 다음과 같은 데서 시작을 해요. 레티스가 누군가 준 레티스가 있고 그 레티스마다 스핀을 놓을 거야. 다이나미컬한 스핀이야. 업일 수도 있고 다운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컨티뉴어스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래시컬 스핀을 보면 컨티뉴어스 하겠지만 그것도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위아래 딱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래 놓고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 놓고 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다 템퍼레처를 걸어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하는 것이 아이젠 모델이고요. 이거를 잘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들 중에 하나가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크리티컬 템퍼레처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마그넷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마그넷이 풀려버려. 더 이상 자석이 아니야. 근데 어떤 템퍼레처 밑으로 내려오면 얘들이 갑자기 지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한쪽을 방향을 취하자. 내가 기준이야. 이쪽을 해. 다 한쪽으로 방향을 잡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의 토이 모델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윌슨 덕분에 토이 모델이 아니게 된 게 있는데 그걸 아이젠 모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면 돼요. 이게 통계 물리에서 했던 거 같은 거예요. 트레이스라고 쓰지 말고 썸이라고 할게요. 모든 사이트들, I는 사이트들을 레이블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냥 이거 모델의 가정이야. 그래서 K, 시그마 I, 시그마 J. 그러니까 I에 있는 스핀이 J에 있는 스핀과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걸 거야.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스핀과 여기 있는 스핀이 볼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뭘 하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스핀. 예를 들어 평면이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데 IJ는 nearest neighbor. 그 다음에 예를 들어 external field를 집어넣었으면 이런 걸 쓸 수 있어. 그래서 필드가 위를 향하고 있으면 그 시그마들도 그쪽을 따라가고 싶어 하거나 저 사인에 따라서 반대를 선호하거나. 통계 물리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파티션 펑션이에요. 파티션 펑션이 뭐야? 파티션 펑션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퀀텀 미케닉스를 배우고 나면 이게 파티션 펑션이잖아요. 이거의 의미는 뭐야? 모든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해서 썸을 하는 거잖아. 이거를 여기다 이제 물론 다른 텀들이 좀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우리가 저거를 통계 물리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통계 물리 자체가 양자역학이 없으면 디스크릿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전역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한다고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야.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서메이션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거야. 베리어블을 단순화시켰어. x, y 대신에 업, 다운으로 단순화시켰어. 대신에 여기는 베리어블이 2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베리어블 개수를 어마무시하게 늘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서 이 사이트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놓으면은 그걸 서모다이나믹 리밋이라고 하고 그 서모다이나믹 리밋에서 우리는 자석 같은 현상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물리 하는 사람들은 양자장로는 사실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데서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 XY가 더미 베리어블이었잖아요. 그래서 적분하고 나면 숫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시그마는 더미 베리어블이야. 두 가지의 밸류를 갖는 더미 베리어블이야. 시그마에 대해서 썸을 하고 나면 남는 건 뭐만 남아? 파라미터만 남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m을 되살려 놨었으면 저기서도 적분을 하고 나면 small m, large m, epsilon 세 개의 함수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는 k와 b의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파티션 펑션, 그러니까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뭐 여기다 시그마 같은 걸 집어넣고 이놈의 expectation value가 뭐가 나오느냐 이런 걸 하게 될 거야. 지금은 이거 이제 여러분들 실제 그 고체 이론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계산을 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특히 저 2차원 저 모델이, 네. 온도에 관한 정보는 사실은 그러니까 온도에 관한,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 여기 보시면 온도에 관한 정보는 요게 인버스 템퍼레처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요 전체의 멀티플리커티브 팩터야. 저 위를 보면은 K하고 B가 있잖아요. K하고 B 안에 온도에 해당하는 팩터가 사실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따로 끄집어내서 쓸 수도 있었겠지. 단순하기 위해서 안 쓴 거예요. 자, 저 방금 쓴 저 2차원 모델이 정확히 2차원 아이징 모델이라는 건데, 저거의 3차원 버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그넷을 만들어내는 이론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이 그거예요. 그건 알아요? 고전적인 마그넷은 불가능한 건 알아요? 못 들어봤어? 고전적으로도 뭔가 커런트가 흐르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 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그거는 심지어 띠어렘이 있어. 불가능해.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마그넷이에요. 안 그러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징 모델이 마그넷의 가장 에센스를 캡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마그넷들이 사실은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핀들이 얼라인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철광석 같은 데서는. 스핀은 스핀 자체야 사실은 오퍼레이터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냥 업다운만 생각하면 딱 두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풀어서 노벨상을 받은 게 알아요? 누군지? 온사거라는 사람이야. 2차원은 exactly 풀려요, 저게. 푼다는 게 저 파티션 펑션을 exactly 쓸 수가 있어요. 저거를 3차원에서도 exactly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 그동안에. 지난 70년 동안에. 내가 아는 애도 하나 있었는데, 사라졌어. 박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저런 것들은, 상전이라던가, 여러분들은 상전이를 뭐, 란다우 긴즈버그 모델 이런 걸로 주로 이제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대학원에 고체물리 이론하는 방에 들어가면은 저거에 조금 더 복잡한 경우들을 하는 일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복잡한 건 하지 말고 제일 간단한 거 써놓고 나서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링은 1950년대 이후에 주구장창 하던 거야. 콘덴스 매러 관련된 사람들이. 근데 60년대에 카다노프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계시던 대가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여기에 사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양반이 뭐를 물어봤냐 하면 굳이 저 많은 사이트를 갖고 내가 해야 돼, 계산을? 혹시 계산을 예를 들어 저기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4 곱하기 5, 20개의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야 된다면 4개씩 묶어 봅시다. 이렇게 4개를 쓰는 대신에 요거를 하나의 사이트라고 부르려고 해. 요거를 하나의 사이트로 부르려고 해. 요거를 하나의 사이트로 부르려고 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언가를 어사인을 할 거야. 시그마는 어차피 더미 베리어블이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더미 베리어블이 있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빅 시그마라고 부르는 하나의 더미 베리어블로 할 수 있겠니? 이게 질문이었어. 되겠어요? 네 개였는데 세 개를 갖다 버리고 하나만 해. 예를 들어 룰이 뭐야? 네 개가 있으면 네 개의 에버리지를 취하자는 얘기야? 아니면 제일 많은 방향을 취하자는 얘기야? 방법은 무수히 많을 거잖아. 이런 짓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어. 왜? 그러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는 카다노프가 무슨 생각에서 이걸 시작을 했을 거냐 하면 저놈이 마그넷이 되면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저러니까 자석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은 약간 이제 로직이 이상해지긴 했지만은 저거를 보고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은 그래? 요거 4개 대신에 큰 애로 하나 갖다 그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이거는 앞뒤가 물론 뒤집힌 얘기야. 그게 결과니까 그걸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와 그 결과를 디라이브 할 수 있냐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카다노프의 블락스핀이라고 불러요. 될까, 과연? 되니까 하겠지, 얘기를? 근데 될, 된다고, 유명한 사람이 하자고 그랬으니까 따라 하긴 하지만,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만약에 됐다고 칩시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저기 보면은, 여기다가 요 변수를 2개를 쓴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쓸게요. 레이블을 A, N 2개를 쓸 거야. A는 뭐냐 하면은 요 놈들의 거리야. 내가 굳이 뭐 이게 1cm다, 1 앵스트롱이다 얘기를 안 했지만 무언가 피지컬 시스템이라면 거리는 있을 거잖아. 앵스트롱에 가깝겠지, 리얼. N은 뭐냐 하면 내가 사용한 사이트의 개수야. 저기서는 20개야. 그치? 근데 실제로는 서머다이나믹 리밋을 가려면 저 n이 몇만은 돼야 근사적으로라도 서머다이나믹 리밋이 될 거야. 2개를 해서 n개의 썸을 하고 거리를 a라고 갖다 놓고 해보자. 근데 만약에 카다노프의 이 생각이 써먹을 수 있는 거라면은 카다노프 얘기는 원래는 내가 A라는 스페이싱을 가진 N개의 사이트에서 이 파티션 펑션 계산을 했는데 지금 뭘 하자고 그랬어요? 4개씩 묶자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거리는 2배가 되죠. 사이트와 사이트의 거리는. 그 다음에 N은 몇 분의 1이 돼요? 4분의 1이 되죠. 일반적으로 디멘전이 더 크면 2의 D승만큼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무언가를 계산을 해서 같아지면 되잖아. 같아지면 최소한 필요 조건은 만족을 할 거야. 저게 안 되면 시작도 못 할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운이 좋으면 저 위에 생긴 놈을 안 바꾸고서
스몰 시그마를 라지 시그마로 바꾸고 스몰 i를 라지 i로 바꾸는 거야. 똑같은 서메이션을 했어. 다만 뭐는 최소한 바뀔 거냐면 이 숫자는 바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k 시그마 i 시그마 j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서는 k 프라임 빅 시그마 i 빅 시그마 j 다다다 될까요? 될 리가 없어 이게. 그렇잖아.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개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데 그 룰이 뭐야? 오른쪽 귀퉁에 있는 거를 취합시다. 그 이상하고 합산을 합시다 하면은 이게 더 이상 2가 아니라 어떻게 되나 4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9가지 밸류가 가능해지겠죠. 9가지가 7, 실제로구나. 2씩 넘어가니까 실제로는 5가지의 밸류가 가능해지죠. 근데 일단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럴 리는 없어. 절대로 이럴 리는 없어. 그러면은 이 스몰 시그마를 라지 시그마로 대체하는 룰마다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K 같은 것도 있고 B 같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끝날 리는 없거든요. 다른 이 엑스포넨셜 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텀들이 나올 것이야. at best. 이게 되리란 보장도 없어, 사실은 전혀. 그렇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왼쪽과 오른쪽을 맞출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는 거야. 이게 카다노프 블락스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로마그넷처럼 스핀들이 다 라인업 된 데 일단 가면은 바보 같은 이유로 이미 성립을 해. 스테이트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냥 에버리지 해버리면 다 똑같잖아. 에버리지를 하든 말든 다 같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되는 이그잼플.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안 가르쳐줘도 위키피디아 열어보시면 다 나와요. 아이징 체인이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아이징 체인은 뭐냐면은 저거의 1차원 버전이야. 원을 그려놓고 사이트가 n개고 거리가 a예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마다 시그마 1, 시그마 2 through 해서 시그마 n까지 갖다 놓을 거야.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시그마 i, 시그마 i. 리얼리스트 네이버니까 다음 것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모든 시그마 썸을 한 애를 G, K, G, A, N, K, H라고 부르면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이거 하는 대신에 두 개씩 묶어보자. 그럼 사이트는 거리는 2배가 되고 사이트의 개수는 절반이 되겠지? 이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간단한 example이잖아. 이게 되니? 그러면 이래도 안 된다. 답은. 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온사거가 사실은 사용한 방법인데요. 트랜스포 매트릭스라는 거를 아니구나. 이게 온사거가 한 거는 아니겠다. 사용하면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저 인테그란 저 서맨드의 모양을 보면 내 시그마와 그 다음 시그마만 연결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쟤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트레이스예요. 트레이스는
시그마 밸류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 매트릭스에 사용하는 인덱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T는 어떻게 생긴 매트릭스냐 하면, 이걸 트랜스퍼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에, 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I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걸, 그래서 T를 잔뜩 계속 붙인 다음에 이거를 트레이스를 하면 저 서메이션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 대충 보이지 않아요? 시그마의 업다운 값이 요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 해당을 하는 거고, 요 인테그란드 하나가 사실은 이 매트릭스인 거야. 그 전에 있는 놈, 그 다음에 있는 놈을 연결시켜주는. 근데 저기서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GAN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두 배로 늘리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T의 제곱을 유닛으로 하는 놈을 N 오버 2만큼 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T의 제곱을 어떤 T 프라임으로 쓸 수 있고 그 T 프라임이 이렇게 생기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K와 H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도 파라미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도 파라미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될 것 같잖아, 마치.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파라미터 두 개가 아주 특별한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두 개의 아비트러리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쓴 게 아니라 그놈들이 엑스포넨셜 폼으로 올라간 매트릭스를 쓴 거야. 그래서 이 각각 엔트리로 생각하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거야. 펑션을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정해버렸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인디펜던트한 파라미터가 세 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는 가능하냐면 요거를 정말 바보 같은 거를 할 거야. 엡실론 파라미터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이걸 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놈을 붙이고 여기에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는 시메트릭 2x2 매트릭스잖아요. 얘도 시메트릭 2x2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같게 요거의 제곱을 요거와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엡실론 프라임, K 프라임, H 프라임을 적당히 바꿔주면. 답을 쓸게요, 제가. 이거를 뭐 계산 자체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할 거니까. 답을 쓰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답을 어떻게 쓰면 게 좀 편하냐 하면,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할게요. 연수만 그냥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프라임 한 해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프라임 한 해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프라임 하나를 할게요. 그럼 릴레이션은 뭐냐 하면, 알파 프라임, 즉 이게 뭐야? 엑스포넨셜 K의 4승일 거예요. K 프라임의 4승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알파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될 때 그 어디에도 이놈이 안 나와. 그렇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는데 엡실론이 어떻게 엡실론 프라임으로 바뀌느냐까지 계산을 해보면 알파 베타 그러니까 K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들어와요. 거기에는.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저 엡실론이 하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 이 트레이스의 오버롤 사이즈를 리스케일 하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없는 애가 뭔가 피직스스러운, 피직스 렐러번트 할 것 같은 K하고 H의 변환에는 전혀 안 들어온다가 답이야. 그건 그럴 것 같잖아. 그럴 법하죠. 이렇게 해보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그래서 생기느냐 하면은, 아이고. 근데 저게 이제 저 프로세스를 카다노프가 뭐를 한다고 불렀냐 하면은, 이 물리하는 사람들이 말을 좀 험하게 써. 데스메이션이라고 불러. 데스메이션이 뭔지 알아요? 데카가 뭐야? 옛날 로마 말로. 10이지. 데스메이션이 뭐일 것 같아? 전쟁 용어야. 10분의 9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야. 저걸 데스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어, 이 이그젬플에서는 1차원이고 루브로 되어 있는 저 이그젬플에서는 저 데스메이션 프로세스가 완벽히 명확하게 워킹을 하는 거야. 데스메이션을 하기 전과 데스메이션을 하기 전, 후와 두 개를 완전히 똑같게 만들 수가 있고, 그 얘기는 한 번 할 수 있으면 두 번 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물론 n이 2의 배수냐 4의 배수냐 이런 거 따지고 싶으면은 여기 쓰면 안 되고, n은 굉장히 큰 숫자니까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을 거야. 서머다이나믹 리밋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데스메이션을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G를 n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KA와 데스메이션을 K번을 하든지 뭐 한꺼번에 K를 없애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가서 그래서 K하고 H가 K 프라임, H 프라임으로 가는, 물론 실제로는 엡실론이 필요하지만 K와 H가 움직이는 방법에는 엡실론 자체는 들어오지 않아요.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들여다보면 여기가 H가 0인 라인이, 쏘리. 이게 제 K가 무한대인 라인이고 K가 0인 라인이고 요 버티컬 디렉션을 H라고 그러고 여기가 H가 0인데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시작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저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 움직이잖아요. 저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룰을 따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별로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은 K가 굉장히 큰 데서 시작했어도 데시메이션을 여러 번 하고 나면은 유효한 K, 그 데시메이션을 여러 번 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K의 값을 굉장히 작은 데로 몰아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K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 K잖아요. 이 K를 보시면 이 K가 라지 포지티브면은 인 경우와 라지 네가티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라지 포지티브면은 이 시그마와 이 시그마가 서로
같아지고 싶어 할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엑스포넨셜이 커지면서 이 스테이트의 중요도가 커지니까. 그렇지? 양자역학에서도 우리가 웨이브 펑션 스퀘어 하면은 그게 프로바빌리티가 되잖아. 같은 이야기거든, 사실은. K가 라지 네거티브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야. 여기가 시그마가 있으면 옆에 있는 미틀 방향을 주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K가 이기느냐, H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얘가 페로마그넷이 되기도 하고, 엔타이 페로마그네틱이 되기도 하고, 그런 오더드 페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파티션 펑션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는 해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 이 1차원 아이징 모델은 좀 바보 같은 애구나. 재밌는 일이 없구나. 왜냐? 데시메이션을 하면 할수록 그냥 K가 0인 대로 가버려. K가 0은 어떤 데야? 니어리스트 네이버 시그마 두 개가 서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질 않아. 지들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건 뭐야? 오더드 페이즈가 없다는 얘기야. 마그넷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혹시 1차원에는 마그넷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저 얘기가 다야. 저기서 다 나오는 얘기야. 1차원이라 생기는 일이에요. 지금 방금 한 얘기는. 너무 간단해서. 2차원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2차원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1차원에 비해서는 재미있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도 2차원 2D 피직스 하는 친구 누구였지? 요즘 콘데스 매러 안에서도 2D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모든 연구비를 따간다는 진짜 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들끼리 투덜거리더라고. 2D가 재밌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도 훨씬 더 용이하고 그거를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구현했을 때 반향도 크고 그래서 2D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자, 그래서 자, 레슨 1은 뭐냐 하면 카다노프가 블락스핀이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마 카다노프가 이것까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저 소리를 했겠죠. 그냥 신소리를 던질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식의 현상이 N개의 사이트에 베리어블을 두는 대신에 훨씬 작은 수의 베리어블만 가지고 이론 물리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다가 캔 윌슨이 튀어나와서 이게 리노멀라이제이션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를 느끼겠어요? X하고 Y가 있었는데 이그젝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를 갖다 버리고서 나는 X만 관심이 있어 하면 아까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사실은 저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N분의 2만 봐도 돼. 혹은 N의 1000분의 1만 봐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무엇을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항상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차원이니까 이게 가능했지만 2차원에서는 저게 항상 가능할 리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2차원 이상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오른쪽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왼쪽은 단순할 리가 없어요. 똑같이 엑스포넨셜로 써진다 하더라도 그 엑스포넌트에 올라와 있는 텀의 개수는 사실은 무한히 많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운이 좋아서 3개만 가지고 해결이 됐지만 1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아이징 체인이라는 시그마가 두 가지의 값을 가질 경우에만 사실 이게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내가 2x2 매트릭스를 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스테이트 파츠 모델이라는 3가지의 밸류를 갖고 있다면 이게 3x3가 될 거야. 3x3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인디펜던트 컴포넌트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면은 시작할 때 끝날 때 파라미터가 6개씩은 있어야 지금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차원을 옮긴다는 얘기는 사실은 2에서 3이 되는 게 아니라 2에서 2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될 리가 없어. 카다노프가 원한 대로 될 리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슨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당신들이 크리티컬 페너, 상전이 현상에만 관심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퀄러티를 포기하고 적당히 괜찮은 계산만 원한다면 왼쪽도 트렁케이트를 할 수 있다. 무한히 많은 대신에 finite number of term을 가지고 이 방식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이 데시메이션은. 이게 윌슨이안 리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오 5분만 쉽시다. 힘들어 죽겠어. 네. 그냥 다행말 다행거만 알게 다음에 쓰면 풀리나. 근데 굳이 F만 넣으니까 트리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를 넣은 이유가? 데시메이션을 포기하는 이유가 음. 트리케이션이 그러니까 가능한 케이스가 있으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뭐는 남는 거냐면 아이디어는 남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굉장히 쉬운 이그젬플에서 시작을 보통 하잖아. 똑같은 거야. 스케일이 좀 다를 뿐이야. 질문, 예. 본인 말씀하셨던 디스마이션을 통해서 원디에서 오더드 페이스가 없다라는 걸 저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제가 원디에서 이제 우리가 디소더밖에 없다라는 거나 저는 이제 도메인 워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도메인 워랑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 게, 좀 이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윌슨 이야기를 다 하면은 결국은 다 연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집에 가서, 그러니까 요번 주가 아니라 겨울 동안에 방학 길지? 윌슨의 리뷰 논문을 보면 돼. 왜 두 개가 연결이 되는지가 보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것이, 수학의 정석에 있는 렘마 1에서 띠어렘 1이 가는 그런 연결은 아닐 거야. 그렇지?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타고 가면 결국 그런 데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2차원의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어떤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고 어떤 페이스 트랜지션이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컨티뉴엄 필드 티어리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컨티뉴엄 필드 티어리가 이런 얘기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알면은 좋을 거잖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 내가 그런 것까지 하지는 못할 것 같아. 내 노트에 약간 있어. 내 노트 중에 윌슨이안 RG라는 그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 짧은 섹션에 거기에 이그젬플을 하나 써놨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고 나면 무언가 라그랑지안이 나오고 도메인 월 이야기와 연결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한번 생각해 네. 보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계물리 쪽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RG도 쓰긴 하는 RG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파이널 사이즈 스케일링이라고 주로 많이 불러가지고 이러한 지금 뒷부분의 부분에서 스케일링 같은 거 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페이스 트랜지션 관련된 거는 윌슨이안 RG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갖다 쓰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윌슨이안 RG가 중요한 이유는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 지금 저런 계산에서 트랜스퍼 매트릭스는 테크닉에 해당하는 건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저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양자 장론이라고 파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다 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말이 되는 물리 계산이냐 그 프레임워크를 준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특정한 서브 분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인테그랄 하거나 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얘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아마도 이게 잘 구현이 안 돼 있지만 딥러닝에 나올걸? 결국은 딥러닝이 하는 게 저런 거예요. 뎁스를 어디서 끊으면 제일 괜찮냐라는 거가 들어갈 거잖아, 딥러닝에.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잘 써먹을 수 있게 포뮬레이트한 걸 알지는 못해요, 제가. 근데 분명히 아이디어는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저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모든 물리에는 윌슨이안 알지의 개념으로선 다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를 테크닉으로 쓰는 게 입자에서 쓰고 통계에서 쓰고 그럴 뿐인 거지. 고체에서 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부끄럽지만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테크닉? 통해서 아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서 그냥 갖다 쓰기만 했지 어떤 식으로 배웠다는 몰라서 이번 네. 기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파라독스 블락 스크린 할 때요. 네 개의 다른 스핀을 하나의 그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노테이션을 파이널 아웃컴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에버리지를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손 들어봐 많은 다수결로 할 수도 있고 그 각각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중간 과정이. 마지막 그치.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윌슨이 가르쳐 준 거는 웬만해서는 안 바뀐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과정이 그러니까 무언가 나만의 룰을 정한 다음에 따라갈 거예요. 그 룰을 바꾸면 안 되겠지. 그렇죠? 룰을 정해놓고 따라가.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자기만의 룰을 가지고 따라간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자기만의 룰을 따라간 거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 일반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 룰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게 나와. 그치? 근데 뭔가 인과관계가 바뀐 느낌.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인과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윌슨의 리노멀라이제이션이 가진 강점이라는 것이 뭐 유니버설러티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현상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디테일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마그넷이 되니 안 되니 정도의 아주 약간의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 생활에선 그게 중요하잖아. 이 마그넷이 어떻게 생겼나는 중요하지 않아. 마그넷인 게 중요하지. 그렇지. 굉장히 코어스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시작점인 거야. 그러니까 카다노프와 윌슨의 차이는 그건 거야. 카다노프가 저렇게 던졌고 윌슨이 그걸 정량화를 하면서 요런 짓을 하면 데시메이션을 룰을 어떤 걸 쓰든 간에 엔드 포인트가 같다. 근데 여기서 엔드 포인트가 같다는 말은 아주 작은 양의 인포메이션만 우리가 끄집어내고 싶을 경우에 여기서 작은 양이라는 거는 시작할 때는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잖아. 근데 마지막에 알고 싶은 건 뭐야? 마그넷이야 아니야? 결국 약간 심플리시티를 네. 근데 대부분의 매크로스코픽 피직스는 그거거든. 우리가 양자역학을 슈레딩거 아톰 뭐 아무리 복잡한 걸 풀어도 실제 실험에서는 그 모든 거기에 있는 전자들의 모든 포지션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익스펙테이션 밸류 원하는 거잖아. 숫자 하나잖아. 그거는. 그런 맥락. 근데 물리가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
이 안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원자가 있는데 얘들이 원자 하나하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하고 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쓰잖아. 잘 쓰잖아. 그거 알아야 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아이디어가. 이게 거의 나가 보기엔 저건 철학자들이 계산을 좀 할 줄 알면은 저거는 이미 철학의 학문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은 저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쓸만한 책이 나온 것 같진 않아. 아이고, 아이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이고, 그래서 조금 전처럼 레티스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데시메이션을 해서 저걸 이제 리노멀라이제이션이 저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코arse graining이라는 말도 써요. coarse graining이 뭔지는 알아요? coarse라 C-O-A-R-S-E. 뭔가 fine한 거의 반대말이잖아. 그러니까 n개 대신에 n의 100분의 1개만 가지고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나미 얘기를 할 때,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쓰나미의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뭔 짓을 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죠? 걔들이 뭐 양자 요동을 하든 말든 당신들 목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 얘기가 나는 너무 프로파운드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이언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콜스 그레이닝 아니야? 여러분들이 스트링 티어리를 알아야 뉴클리어 피직스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뉴클리어 피직스 몰라도 고체 물리 멀쩡히 잘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못 풀어도 생물 물리 멀쩡히 잘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구 할 수 있잖아. 양자역학 몰라도 야구 되잖아. 근데 그거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은 얘기야. 마이크로스코픽한 너무 많은 정보를 다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생물학자는 더 그렇고 소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궁극의 콜스 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본인들이 모를 뿐이야. 그치? 네. 진짜 하나의 모든 걸 다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클래스가 있어. 그 클래스에 맞게 이제 분위기.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를 저 분자단 레벨에서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콜스 그레인,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환원주의라고 그래. 그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마치 그게 되게 나쁜 말인 것처럼 얘기를 해. 혹시 그런 부군의 친구가 있으면은 이걸 던져요. 너 윌슨이안 알지를 알고서 하는 얘기야? 당연히 모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 20세기 이후의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저는 이걸 어디다 갖다 이런 생각을 어디다 갖다 써먹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언가 굉장히 많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어. 베리어블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일부만 골라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 하면 라그랑지아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맥스웰 티어리를 하면은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라그랑지안 덴서티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끄집어내서 풀면 맥스웰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고전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양자역학을 하기도 해요. 양자역학을 할 때는 무엇을 하냐 하면은 여기다 i를 붙인 놈을 올려놓고서 여기 f는
우리가 벡터 포텐셜이라고 말하는 거에 렐러티비스틱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A0는 대략 뭐 phi 같은 거, C phi 같은 거고 AI는 우리가 아는 벡터 포텐셜이 AI고 이거 한 다음에 패스 인테그랄이라는 걸 할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펑셔널 인테그랄이라는 걸 할 거야. 펑셔널 인테그랄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파인만의 힙스를 보거나 혹은 대부분의 양자역학 책을 보면 그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에 패스 인테그랄을 해서 예를 들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 같은 거 어떻게 그런 것도 있을 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근본적으로 뭐를 하는 거냐 하면은 A를 푸리에 익스펜션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스몰 a 오메가 k 코에피션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와 요 코에피션트에 있는 정보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요게 정해지면 a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패스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이렇게 쓰지만 실제 내용은 이 무한히 많은 코에피션트에 대한 인테그랄을 하면서 무언가를 끄집어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x, y라고 불렀던 거가 그냥 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요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좀 곤란하긴 해요. 실제 계산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제가 유튜브 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 유튜브가 1시간 반짜리인데 앞에 1시간은 뭘 하고 있냐 하면은 그냥 양자역학을 해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하면서 요런 거를 할 거예요. 그 경우엔 더 간단하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할 거잖아요. 이 얘기 1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요거 오늘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가? 오늘 희망이 없으면 내일도 희망이 없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저거라도 봐.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내 강의 80분짜리, 100분짜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미안. 근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까는 근데 지금 이거하고 아까 그게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아까 가우시안 인테그랄도 그렇지만, 요게 페이즈가 아니죠. 리얼이죠. 근데 페이즈가 잔뜩 들어오면 그거 계산하기 겁나 골치 아프잖아. 여러분들이 푸리에 디컴포지션 같은 거 할 때, 엑스포넨셜 ikx로 그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헷갈리잖아. 이게 굉장히 오실레이션이 많은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하는 대신에 윅이라는 훌륭한 분께서 1950년대에 윅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양자장론을 당신들이 할 때 어려운 거 굳이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아까 예를 들어 하모닉 오실레이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패스 인테그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는 대신에 이거 마이너스예요, 소리. 포텐셜이 마이너스로 들어오니까 이거에 유클리디아나이즈 버전을 하자. 그 유클리디아나이즈 버전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키네틱 텀 그대로 있고 포텐셜 텀 사인이 뒤집히고 I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요. 그러면은 X가 리얼일 거잖아. 근데 보면 그냥 거의 가우시안 인테그랄이야. 그쵸? 요거를 하면은 뭐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냐 하면 아까 누가 템퍼레처 물어봤잖아요. 이 유클리디안 타임이라는 걸 0에서 베타까지 가게 하면은 얘가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저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만들어주는 해밀토니안이 있을 거잖아.
퀀텀 해밀토니안이 그 해밀토니안 집어넣고 트레이스한 거를 우리가 파이나이트 템퍼레처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르죠. 요거를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소리 n에 대한 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보시면은 요 디스크릿한 것 때문에 사실상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n 플러스 2분의 1 오메가입니다 라는 말이 여기 그냥 써 있는 거야. h바 1로 놓다고 하고 그러면은 베타가 h바 t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줄 알면 어떤 주어진 티어리에서 이 티어리에 대한 거를 한 50%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100%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계산하냐 그러면 그건 약간 무언가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의 정보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게 들어있어. 이 아이겐밸류가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윅 로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유클리디아나이즈 액션을 엑스포넨셜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양자장로는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올려놓은 서플리먼트 노트 중에 프릴리미너리라는 노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얘기를 시작은 해놨어. 맨 마지막에 윅 로테이션 1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믿어봅시다. 제가 하는 말을. 그럼 예를 들어 스칼라 티어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애냐면 요거의 이퀘이션 모션은 뭐야 이게? 뭐 이름이 많지? 원래 이름이 뭐지 이게? 헬름홀츠 이름이 여기 붙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리물리 배울 때 푸는 이퀘이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래서 이 파이라는 노를 이거를 퀀타이즈 한다는 말은 그냥 이거예요. 패스 인테그랄에 집어넣자예요. 엑스포넨셜 한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하라면 클라인 고든 이퀘이션 나오고 그걸 또 열심히 잘 돌리면 여러분들이 아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오케이?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은 과정이고 한 달쯤 강의를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들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이쪽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그넷에 관련된 모델이야 라고 일단 받아들여 줬잖아. 그런 레벨에서 이것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요 자리에다가 아까 썼던 맥스웰 액션을 쓰면 QED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일 모레 실제로 그걸 우리가 할 거야. 근데 실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여기에 이거 말고 더 복잡한 포텐셜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실제로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그걸 하고 있을 거고. 예를 들어 힉스 필드가 있어. 그 경우는 뭐냐면 저 파이가 콤플렉스가 되고 파이에 어떤 게이지 필드가 붙고 m 스퀘어가 음수가 되고 뭐 그런 복잡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에 해당할 뿐이지 근본적인 거는 여기서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거야. 또 토이 모델이에요. 저게 토이 모델이었듯이 얘도 토이 모델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토이 모델이야.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요 파이들이, 그러니까 파이들을 예를 들어 후리에 디컴포지션을 한다고 칩시다. 이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XY 인테그랄에 해당하는 거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요 A들에 대한 인테그랄이 될 거예요. 무한히 많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컨티뉴어슬리 무한히 많아. 그래서 X 한 다음에 XY 했는데, 물리하는 사람들은 1, 2, 3 한 다음에 무한대로 간다며. 우리도 물리학자라고 하니까 1, 2 한 다음에 무한대 가버린 거야. A0가 X고, A1이 Y고, A의 뜻 2가 Z고, 무한히 많은 인테그랄을 하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야. 근데 정확히 무엇을 끄집어내느냐를 이해하고 싶으면, 입자물리를 배워야 되기도 하고, 통계물리를 배워야 되기도 하고, 고체물리를 배워야 되기도 해서 분야마다 조금 다른 애티튜드가 있고, 다른 소위 옵저버블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를 저는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개도 안 할 거예요. 시간도 없고.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일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이야기들만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인테그랄이 있어. 그리고 내가 유클리디아나이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로렌ți안에서는 K 중에 하나가 좀 다른 애잖아. 프리퀀시의 역할을 하잖아. 근데 유클리디안으로 넘어가면은 구별이 안 되지? 타임과 스페이스가. 그래서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한동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이징 체인을 써놓고서 이 디렉션이 타임이란 얘기니, 타임인지 스페이스인지 뭐 이런 소리 전혀 아니야. 타임이라면 좀 이상하긴 하다. 이게 루비니까. 거기서는 스페이스일 수밖에 없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내가 쭉 돌아가서 트레이스 했잖아. 그치? 아까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N승을 해서 트레이스 했잖아. 이거를 내가 trace of exponential minus NH라고 쓸 수 있을 거잖아. 그럼 뭐야? finite temperature partition function이지? 유클리디안 타임 한 거야. 여기서 이미.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패스 인테그랄을 하는 거는 즉 이걸 가지고 양자장론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이 무한히 많은 코에피션트들에 대한 인테그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바보같이 간단한 애를 집어넣어도 계산이 잘 되겠니? 안 되겠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요 얘기까지는 합시다. 요 A 아까처럼 파일을 내가 후리에 디컴포지션을 할게요. 오케이? 그래 놓고 제일 간단하게 요것만 할게. 그러면 요거를 저걸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그럼 요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AK A-K K 스퀘어 플러스 M 스퀘어 썸 오버 K가 될 거예요. 썸인지 인테그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 뭐 실제로 인테그랄이 되겠지만 인테그랄은 또 더 많은 골치 아픔을 주기 때문에 썸인 것처럼 프리텐드를 할게요. 당분간. 이거 하는 문제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 이게 문제였다 칩시다. 그러면 가우시안 인테그랄이야. 그러니까 콤플렉스 베리어블의 가우시안 인테그랄이라는 거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2파이 대신에 2파이가 나오는 것만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은, 요 놈, 우리가 dx 람다 x 스퀘어 하면은 이게 스퀘어 루트 람다분의 스퀘어 루트 2파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달라진 거냐면 요 X에 해당하는 게 지금 콤플렉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의 컨주게이시거든. 그래서 그 K에 대해서 요 스퀘어 루트 람다가 되면서 요만큼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1번, K가 컨티뉴어스 하면 곱셈도 아니야. 그치? 또 다른 적분이야. 근데 K를 어떻게 하면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디스크리트하게 할 수 있냐면 내 시공간을 포러스에 그러니까 박스에 넣어버릴게요. 그럼 우리 양자역학에서 다 배우잖아. 박스에다가 무언가를 해서 거기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같은 거 풀면 모멘텀이 퀀타이즈가 되잖아. 그래서 K가 대략 어떤 퀀타이즈 넘버 L 이런 식으로 나오죠. 디스크리트해지긴 해. 근데 디스크리트하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4차원 박스면은 방향이 4개인데, 그죠? K의 인디펜던트한 레이블이 네 방향이 나오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다 곱셈을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K라고 쓰고, 스몰 k의 벡터의 사이즈가 여기까지만 해보자라고 약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대략 BK의 제곱처럼 갈 거야. 근데 저 BK는 물리가 아니잖아. 지금 보기에. 내 맘대로 후리에 모드의 그 모멘텀을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더니 다이버전트한 퀀터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맨날 듣던 UV 다이버전스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게 파인만이고 슈윙거이고 도모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루틴을 만들어냈어. 저는 루틴을 만들어냈지만 왜 그 루틴이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윌슨이 뿅 하고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따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보 같은 아무런 인터액션도 없는 쿼드라틱한 놈에서도 뭔가가 굉장히 큰 놈이 나오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 누가 질문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요걸로 돌아가 볼게요. 조금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무한히 넓은 스페이스 타임 대신에 박스를 일단 만들었어요. 우리 양자역학 할 때도 이런 데서 시작을 하지. 인터벌에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래도 안 돼. 왜냐하면 이 N이 언바운디드 어버브인 거는 프리퀀시가 이 짓을 해도 되기 때문이잖아. 웨이브 펑션이. 저거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 물리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뭐 많이 드니까 어쩌고저쩌고 말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도 사실은 되는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패스 인테그랄이 옳은 어프로치다. 우리가 양자역학이 옳은 어프로치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모드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거든. 아까 제가 요거에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비슷한 일이 있긴 있어요. 여기에서도 요 라지 N의 컨트리뷰션 때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거야. 여기서도. 자꾸 동영상을 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 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 거야? 컨트롤 방법이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뭐 노벨상 받으신 옆방 교수님이 천에서 끊자 우리. 그런다고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납득은 안 되잖아. 시키면 하겠지만. 교수님이 시키면 하겠지. 그건 납득은 안 될 거잖아.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양자장론이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 같지만 양자장론이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반항을 해야 돼. 왜 저 인간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그럼 반대는 뭐야?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냐면 예를 들어 저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n이 굉장히 커지는 모드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게 그게 아니야. 저런 모드들은 에너지를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이 때려 넣어 줘야만 생기는 놈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기타를 치는데, 기타 줄을 치면은 가장 낮은 하모닉 소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 하모닉들이 섞여 들어오면서 질감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밑에 있는 하모닉 프리퀀시의 100만 배만큼의 그 프리퀀시도 존재를 하잖아. 그 기타 줄에는. 그렇다고 내가 이 기타 소리를 낼 때 그 100만 배의 그러니까 베이스 하모닉 프리퀀시에 100만 배의 프리퀀시가 들어와야만 내가 내 기타 줄을 이해할 수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양자든 고전이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워킹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무한이 나오네? 그러면은 시작점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시작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K를 적당한 값을 주면 돼. K가 2, 3이면 좀 이상해질 거야. 근데 K가 3만이면 아마도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많아. 어차피 그런 모드들은 안 만들어질 거니까. 확률이 적을 거니까.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에너지가 충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제는 무한대의 문제는 없어졌어요. 두 가지 종류의 무한대 문제가 가능한데 하나는 그 박스 L을 무한히 키우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걸 인프라레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그것도 다이버전스라고 부르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그냥 베리어블을 잘못 써서 생기는 부작용에 가까운 거야. 근데 BK를 무한대로 보낼 때 생기는 저 현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럼 요 결과물을 아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부를게요. 아까 제가 K를 저기다 써가지고 K를 이렇게 람다라고 쓸게요. 우리 어차피 람다를 쓸 거니까. 람다는 그러니까 람다, 쏘리. 람다는 K하고 같은 디멘전을 갖는 프리퀀시와 같은 디멘전을 가져요. H바가 1인 유닛에서 인버스 랭스야. 그래서 어떤 숫자를 만들어 상상을 한 다음에 내 띠어리는 저렇게 생긴 애야, 처음부터.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람다가 달라지면 내 띠어리도 사실은 달라지는 거잖아. 라그랑지안을 똑같이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걸 쓴 게 아니잖아. 이걸 중간에 끊어 먹었으니까. Z 람다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전반에 했던 걸 생각을 해봅시다. 전반에 두 가지를 했어요. X, Y에서 시작해서 Y를 갖다 버린 게 아니지. Y를 먼저 해버리고, 해치워버리고, X만 남겼어. 뭔가 약간 다른 놈이 나왔지. 두 번째 뭐 했어요? N개의 사이트에 N개의 하나씩 해서 N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거를 썸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걸 10분의 1로 줄여놓고 n분의 10분의 n개의 사이트에 전혀 다른 종류의 베리어블을 인벤트를 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어떤 인터랙션 텀을 주고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1차원에선 됐어, 그게. 미라큘러슬리 됐어. 2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윌슨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내일 모레 할 건데 이해했다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 무언가 꼼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아까 에스티메이션이 뭐를 한 거냐면 촘촘하게 있는 데서 예를 들어 3개씩 묶었어. 단위 길이가 커졌죠. 3배가 됐죠. 그렇죠? 근데 길이와 프리퀀시는 반대죠, 디멘전이. 저 얘기는 뭐냐면 프리퀀시를 줄였다는 얘기야. 프리퀀시의 레인지를 줄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를 우리가 해볼 수 있냐 하면 똑같은 종류의 라그랑지, 그러니까 파이라는 그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인테그랄을 했는데 약간 다른 필드와 약간 다른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하되 요 어퍼 바운드를 람다 대신에 3분의 람다로 줄이는 거야.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야? A를 3A로 늘리는 거하고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게 돼? 다시 말하지만 될 리가 없어요. 이그젝트하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언제 괜찮을 수도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도 안 될 것 같긴 하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이 엄청나게 많은 이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phi 스퀘어의 expectation만 관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인테그를 할 때 phi 스퀘어를 집어넣고 그 얘기는 뭐야? ak, a-k의 서메이션을 집어넣고 그 인테그랄을 할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관심이 있는 게 하이 프리퀀시 모드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플랑크 스케일에 있는 프리퀀시를 뭘 할 수도 없잖아, 우리는. 우리 몸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센티미터 웨이브, 마이크로 웨이브, 몇 앵스트롱짜리 웨이브, 그런 거 이상은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양자 장로는 시작할 때 이 람다는 마치 무한히 큰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의 16승 GeB에서 시작을 하든 10의 15승 GeB에서 시작을 하든 심지어는 LHC 스케일인 1테라 일렉트론 볼트에서 시작을 하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치? 쿨롱이 실험을 했어요. 전화 2개 놓고서 리펄전을 봤을 거잖아, 이 사람이. 그 리펄전 실험에 우리의 세상이 양자적으로 생겼다고 해서 양자 장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양자 장론에 집어넣는 이 람다를 알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알면은 그게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가능할 것 같냐 하면 전혀 안 보여주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거를 적당히 바꿔쳐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분명히 가능할 거야. 뭐를 하기 위해서? 쿨롱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 람다가 예를 들어서 플랑크 스케일이면 이 플랑크 스케일에서의 실험, 스캐터링 실험을 하려면 이 짓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실험 기기를 만들 수가 없거든. 코스몰로지 해도 그 스케일까지는 절대로 안 가거든.
그럼 그거 10분의 1, 만분의 1로 줄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윌슨이 하고 카다노프가 한 얘기를 물리가 대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물리 현상이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충분히 프리퀀시가 낮은 데 있는 것만 관심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게 가능해질 거예요. 그럼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면은 과연 어떤 물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이거를 구현할 수 있고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놈 여기에 들어가는 얘가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히 많이 복잡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많이 복잡하면 쿨롱의 실험을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어. 쿨롱은 이 밑에 있잖아. 다 없애버리고 1m만 남겨놓고 하잖아. 거기에 엠플랑크에서의 슈퍼그래비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윌슨이 하고 있는 이야기,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물론 그거를 계산을 통해서 이런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런 디테일은 요 밑에 있는 거에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들어올 건데 그 디테일의 대부분을 잊어버려도 대세에 영향이 없다. 이게 윌슨이 해준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요거를 구체적인 계산을 할 거예요. 히커널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 펑셔널 인테그랄을 하는 한 가지 이그젬플만 가지고서 게이지 커플링이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내가 이 람다를 점점 줄일 때 그거를 들여다 봄으로써 그러면은 그게 또 뭐를 가르쳐 줄 거냐 하면은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거꾸로 하잖아. 쿨롱에서 시작해서 보어를 거쳐서 파인만을 거쳐서 지금 시대에 왔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1/r 스퀘어 쿨롱 폴스에서 시작을 해서 LHS를 지나서 그 다음 관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윌슨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교적 쉬운 거야. 앵스트롱 A가, 레티스 스페이스가 앵스트롱이 돼서 시작해서 그게 마이크론까지 내려왔을 때 마그넷이 있네, 없네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충분하죠. 근데 우리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 왜냐하면 앵스트롱을 넘어서 플랑크 스케일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양자 장론이라는 것이, 양자 역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제한적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모든 물리 이론이 그래요. 고전 역학도 제한적이잖아요. 위성 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하이드로겐 아톰 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과 낮은 에너지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관점이 그냥 다른 거지 거기에 관련된 물리 현상은 똑같아. 콜스 그레이닝이야. 어디까지 잊고 해도 상관이 없고 어디서부터는 잊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윌슨 이후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2시간 만에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봅시다. 혹시 구체적으로 이걸 따라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요, 제가 그 타임 테이블 제 이름에 올려놓은 노트가 그 계산들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훑고 지나갈 계산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은 좀 안 잡히더라도 마지막 그래프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이 그래프가 왜 나왔는지, 그래프가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만 해도 내가 오늘 한 얘기의 상당 부분을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네.